지금 제주도고요. 이제 이동해야 됩니다. 택시를 타는데 오늘 과연 택시 기사님이 또 어떨지, 네, 그게 또 중요하네요. 형, 혹시 애월읍 하가리가 멀어요? 하가리요? 한 30분 가야 돼요. 아, 여기서도 30분 가야 돼요? 네. 멀구나. 그 하가리가 좀 많이 복잡한 길이에요? 아니요. 중상가죠, 중상가. 아, 그냥 길 하나 있는. 아, 그냥 한번 시험한 관계 없어요. 어떤 시골이에요, 시골. 아, 그냥 시골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저는 이쪽에 번화가입니다. 아마 이쪽 근처에서 술을 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친구분과 함께 술을 좀 드시고 그 다음에 아마 이동을 하셨을 것 같은데, 택시가 있네?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그때 술을 먹고 법원까지 갔다고 하니까 일단 제주지방법원까지 잠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네, 저는 지금 현재 법원에 내렸습니다. 이곳이 어떻게 알려져 있는 곳이냐면, 시청 쪽 번화가에서 술을 드시다가 원래 집에 가야 되는데, 그냥 원래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면 그냥 뭐 남자친구 그냥 만나러 갈게 라고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가면 되는데, 여기서 내리셨어요. 여기서 내려서 차 주차하신 공영주차장 쪽으로 걸어가셨거든요. 네, 근데 그쪽으로 걸어가신 다음에 이제 좀 얼마 안 있다가, 좀 시간적인 게 조금 의아하긴 한데 어쨌든 택시를 타고 남자친구 집 방향으로 이동을 했어요. 근데 저도 네이버 찾아보고는 왔는데 여기서 오래 걸리는 길은 아니에요. 금방 가는 길? 되게? 근데 당시에 시간적으로 보면 거의 1시간 정도의 텀이 생겼어요. 거의 한 50분 정도. 지금 여기가 바로 그곳입니다. 당시에 내리셨을 걸로 추정되는 곳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여기입니다. 아마 저 반대편에서 내리셨겠죠? 반대편에서 내리시고 제주시청 이쪽까지 오신 다음에 택시를 타시려고 했을 것 같은데, 여기가 택시가 서 있는 데가 좀 있네요. 네, 바로 앞에서 탈 수 있는 곳도 있는 것 같고, 택시들이 줄지어서 있는 거라서. 네,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남자친구를 보러 간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내린 거예요. 친구들하고 집 방향이 같아서 가고 가다가 300m만 타고 자동차가 있는 곳에 내렸으니까 아마 추측하건데, 뭐 대리인, 그때 당시에 사실 대리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택시기사 쪽, 이제 여기에 차 주차한 곳에 일단 내렸고요. 이 뒤가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그 주차장에 같이 내렸고 그곳에서 내린 다음에 타고 이동을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남자친구 집 방향으로. 첫 번째 섹션이 바로 여기인데, 일단은 중요한 건 여기서 1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돼요. 여기서부터. 사건을 실제로 보면 2시 정도에 여기서 헤어지고, 이제 남자친구하고 이제 통화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정확히 이제 시간부터 좀 안내해드리면서 얘기 좀 드릴게요. 자, 시간적인 부분인데요. 지금 저는 2월 1일 새벽 2시경에 요 위치에 있는 데와 동일하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남자친구 집 방향까지 가게 되는데 새벽 2시 49분에 엄마한테 찜질방에서 자고 온다고 통화했어요. 근데 여기서 남자친구 집 방향까지 여러분하고 이따 다 가보면 알겠지만 10분 거리도 안 되거든요. 10분 정도 거리? 그러면 실제로 시간이 2시 10분 정도에 도착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2시 49분에서 50분 정도에 도착을 했으니까 그 사이에 시간 텀이 있어요. 아예. 그럼 그 사이에 시간 텀이 뭐가 있대? 여기서 뭔가 했다는 얘긴데, 여기서 뭘 했을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일단은 그게 뭐 흔적이 잡힌 게 없고 전화 뭐 기록한 것도 없고, 다만 그냥 추측하건대 남자친구하고 통화한 부분 하나, 남자친구하고 이제 만나자라는 이야기 정도를 한 것 같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택시를 타고 남자친구 집으로 이동을 했다면 새벽 시간 기준으로 저는 예상하는데 엄마한테 49분 정도에 전화를 했어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여기서 한 40분 정도에 출발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시쯤에 여기에 내려서 2시 40분까지 뭐 통화를 했다든지 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사람들 여러 가지 추측으로는 일찍 내린 이유가 속이 안 좋아서 내린 거 아니냐, 뭐 예를 들면 뭐 구토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뭐 좀 뭐 배가 아프거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차 근처에 내린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이제 그런 시간을 조금 허비하느냐고 몇십 분이 걸린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는 그냥 우리들끼리 그냥 하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일단 시간이 40분 정도 경과한 뒤에 택시를 타고 그 다음에 남자친구의 집인 오늘 여러분하고 이동할 용담 2동입니다. 용담 2동 방향으로 갔던 걸로 나오는데 집 이름이 남양맨션이에요. 남양맨션인데요. 용담 2동 609-3번지 방향으로 같이 갈 거고 이쪽에 가서 불과 2, 3분 만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싸웠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싸웠을까? 어쨌든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이제 이쪽 현상에서 여기서 40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다만 안타까운 건 이 근처에도 뭐 당시의 얘기에 따르면 이쪽에서 CCTV에서 확인된 게 아니어가지고 CCTV가 없는 지역만 가신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확인은 따로 안 됐던 거고요.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는요 같이 남자친구 집으로 갈 겁니다. 그때 당시에 남자친구 집 주소를 제가 알아왔는데 그 집으로 같이 한번 출발을 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님에게도 좀 이제 기사님이 아시는 거랑 몇 가지를 좀 조합을 다시 정리해서 해보면 택시기사는 지급받는 옷은 원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도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흔한 옷이다라고 한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고, 근데 그 옷을 입은 다음이 문제가 되는 건 아까 말씀 이제 들으신 거를 다 보셨겠지만 택시기사님이 저희한테 해준 얘기 중에 아무나 막 뽑는 것도 있고 범죄도 좀 많았고 아마도 이쪽에서는 어느 정도 좀 생각을 그쪽으로 하는 게 아닐까? 그냥 다들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놀라운 정보 하나 알았어요. 이틀 하고 하루 쉬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택시기사님 5,000명을 조사했다고 하는데 이틀 하고 하루 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사람도 그 이틀 하고 하루 쉬는 거에 아마 포함이 됐을 거니까 아마 큰 문제 없이 아마 되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5,000명의 용의자 중에 조금 더 많이 용의자가 줄었고 용의자 10명으로 축소시켰다고 얘기하고 타코미터 기록을 분석해서라고 얘기했으니까 저는 그 수사 자료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면 여기가 매일 일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 이틀 하고 하루 쉬고 이틀 하고 하루 쉬는 거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다고 보고 그 정도라고 살펴보면 경찰이 그때 당시 수사에서 용의자에 올린 사람들은 당시 에어룹에 있던 10명이 맞아요. 정확하게. 그 10명이었고 그럼 그 중에서 찾아야지. 그럼 이제 저하고 여러분하고는요 남자친구 집 방향 쪽으로 같이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왔습니다. 아마도 그때 당시에 동일하게 택시를 타고 왔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그때랑 바뀐 게 아무것도 없대요. 바다 냄새가 나요. 저쪽이 바다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바다 냄새가 좀 나고 여기가 지금 바뀐 게 아무것도 없대요. 용담 2동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남자친구 집이 저쪽입니다. 9년 전이고요. 저쪽으로 한번 걸어가 보는 걸로 좀 해볼게요. 여기 지금 횡단보도가 신호등 없으니까 그냥 걷도록 할게요. 분명한 거는 이쪽 방향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물론 뭐 택시를 타고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남자친구 집 방향입니다. 그리고 좀 아까 기사님한테도 여쭤봐서 그랬지만 뭐 지급을 받는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급을 받는 건 사실인데 그 지급을 받아도 입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 보면 당시 그날에 입고 있었던 사람들 그 10명 중에 그때 그 옷을 입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증언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 그 10명 중에 그 기사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으면 그 사람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도 한 가지의 어떻게 보면 키워드가 될 수도 있을 문제인 것 같고요. 뭐 지급받았다고 그 10명이 다 입는 건 아니니까 밤 되면 정말 사람이 없겠네요. 다 닫을 것 같고 CCTV도 없어요. 네, 아예 지금 이 골목길인데 CCTV가 없습니다. 아예. 되게 조용하네요. 지금 평일 낮인데 오늘 지금 목요일 낮이거든요. 되게 조용하네. 여기서 크게 말도 못하겠어요. 네네, 조금 들어왔는데 아예 소리가 안 나요.
근데 분명한 건 2시 49분, 약 시간이 49분 정도 지나고 나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죠. 여기입니다. 자, 이제 시간적인 거는 어느 정도 걸렸고요. 차 막혔을 때도 15분이면 새벽이면 제가 봐도 10분 내외로 끊었을 것 같아요. 시간적인 부분은. 지금 여러분하고 있는 이곳이 바로 당시에 여자친구분이 오셨던 곳입니다. 시간적으로 따져보면은 이때 당시 시간이 2시 49분쯤 엄마한테 찜질방에서 자고 온다고 통화를 했어요. 예상하건데 여기서 했을 것 같아요. 그쪽에서 전화를 하고 남자친구 집에 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남자친구하고 싸워서 나온 게 3시거든요. 3시에 나왔는데 2시 49분에 전화를 하고 집에 도착해서 1분도 안 돼서 싸우고 나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2시에 택시를 탔을 거가 2시든 언제든 택시를 탔는지 모르겠지만 2시 49분에 엄마한테 찜질방 간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2시 50분에서 3시 사이에 남자친구 집에 있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전화를 하신 게 맞아요. 집 안에서 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남양맨션에 도착을 해서 전화를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도착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49분 걸렸던 거거든요. 뭐 중간에 무슨 전화를 했을 수도 있고 뭐 화장실을 갔을 수도 있고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여기까지는 확실히 행적이 확인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여기가 남자친구가 살았던 집이고요. 새벽 3시까지 남자친구하고 다툰 후에 나온 다음에 3시에 이 집에서 다시 나와요. 불과 한 10분 정도 걸렸던 시간인데 나오고서 여기서 문자를 보냅니다. 남자친구한테 네가 정말 이럴 줄은 몰랐어 라는 문자를 보내고 그 다음 행적이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근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택시를 잡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택시를 어떻게 잡아요? 택시가 없는데.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나왔으면 아까 기사님 말대로 여기선 택시를 잡는 게 불가능했을 겁니다. 뭘 하셨냐면 당시 3시 5분에 애월하기 연합 콜택시에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콜택시 배차를 해달라는 걸 했는데 배차가 안 됐습니다. 흔적은 거기까지 확인됐어요. 3시 5분까지의 확인이 명확히 됐습니다. 3시 5분까지예요. 그러니까 연합 콜택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렀고 그런데 차는 배차가 안 됐고 사라졌고 그런 4시 4분에 광명초등학교에서 핸드폰이 꺼져요. 59분 차이거든요. 59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저도 이게 왜 좀 말이 안 된다고 믿었냐면 여기서 시신이 발견된 데까지 네이버를 쳐봤더니 시간이 40분 걸려요.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광명초등학교 핸드폰 전원이 꺼진 데까지 한 15분 걸려요. 그럼 그것만 거의 50분이 넘거든? 그럼 사람을 언제 죽이고 언제 처리했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기사님 말씀대로 9년 전이면 뭐 차도 없고 신호도 거의 없어서 아마 새벽에 갔으면 20분이면 갔을 거다 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는 40분이지만 그 시기에는 20분밖에 안 걸렸던 거리. 그러면 20분 정도면 약 20분의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부터 당시 사망하신 피해자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현재 피해자예요. 현재 피해자는 엄마한테는 찜질방에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내렸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제 여기서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을 좀 해보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엄마한테는 이미 찜질방 간다고 전화를 했기 때문에 뭐 그게 방법 하나, 다른 데를 가거나 그럼 남자친구랑 싸운 상태. 그럼 어디론가로 분명히 나와서 이동은 했을 거예요. 좀 심리적인 건데 사람이 애인이랑 싸우고 나서 그 애인 집 앞에 바로 있을 것 같진 않아요. 뭐 애인이 볼 수도 있고. 잠깐 길가 쪽으로 걸어 나가 볼게요. 저 반대편은 길가가 아니니까 방금 제가 온 쪽으로 길가 쪽으로 같이 좀 걸어 나가 볼 건데 이게 1차선 도로예요. 왕복이 1차선 도로. 그러니까 2차선이죠, 쉽게 얘기하면. 차선이 2개밖에 없는 도로고 택시가 없어요. 그러면 나온다라고 하면
찜질방을 갔다라고 하면은 동선이 지금 제가 아는 거랑 달라요. 집으로 갔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여기 아마 저희 야방에서는 사진이 한번 뜰 건데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보세요. 남자친구 집에서 시신이 발견된 곳이 왼쪽 방향이에요. 그 지도상으로. 근데 그 중간이 그 돌아가신 분의 집이에요. 네, 돌아가신 분의 거기가 이제 집 쪽인데 이분의 집이 구엄리예요. 애월읍 구엄리. 그러면 상황이 봐봐. 여기서 만약에 콜택시를 안 부르고 택시를 탔다고 가정해 볼게요. 택시기사한테 만약 집 갈 거면 뭐라고 하냐면 구엄리 가주세요라고 했겠죠? 자기 집 쪽으로 가달라고 먼저 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바깥 해안도로로 가진 않았을 거예요. 바깥 해안도로가 아니라 구엄리 쪽으로 가고 있다가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뭐 잠을 잤다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술이 많이 취했다고는 하진 않는데 새벽 3시고 뭐 그때 잠을 잤다거나. 그래서 저는 밑에 쪽 있는 빠른 길 말고요. 구엄리 방향 쪽 길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집 방향 쪽으로 가면서 거기서 집 방향 쪽에서 어디야? 최종적으로 하가리 쪽으로 가는 길. 그쪽으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택시를 일단 타고요. 구엄리 방향으로 가면서 하가리 방향으로 가도록 할게요. 이게 맞는 동선 같아, 내가 봐도. 호위동승이 조금 애매한 게 그거예요. 새벽 시간에 여기 차도 없고, 그리고 사실 호위동승을 남자친구랑 싸웠다고 나 모르는 사람의 차를 그냥 탔다라고 얘기하기도 너무 좀 위험하고, 그리고 과연 그 농업 배수로 쪽을 다른 사람이 과연 알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고 해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자, 나왔습니다. 바깥쪽은 나왔고요. 자, 이제 저희는 콜택시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똑같이 했던 전화에다가 같이 전화를 해가지고요. 콜택시를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고객님. 예, 지금 혹시 택시 좀 부를 수 어디 있나? 계신데요? 여기 미화빌라요. 용담이동 미화빌라요. 미화빌라에 어디 갈 겁니까? 저 여기 구암리 쪽 갔다가 아, 예. 그다음에 하가리 쪽 가려고요. 아, 영담, 예.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예. 네, 불렀습니다. 택시 왔어요. 여기가 구엄리예요? 예, 여기가 구원포입니다. 구엄동 도착했어요. 여기에요. 이 동네에 사셨던 것 같아요. 피해자분이. 네, 이 동네쯤 사셨던 걸로 어느 정도 예상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제가 오는 길만 말씀을 좀 드리면 사람이 없어요. 길도 되게 뭔가 험난하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면서 조금 차를 멈추고 혹시라도 뭐 범행 같은 걸 저지를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 그게 되게 궁금했는데 있어요. 충분해요. 옆쪽으로 빠지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오다가 차도 없고 CCTV도 없고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어디다 갖다 세워놓고서 말 그대로 사람이 자고 있거나 이러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좀 놀란 건 여기서 하가리까지 5km밖에 안 걸린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그 올라가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드는 생각인데, 첫 번째 오늘 좀 여러분하고 좀 놀란 키워드를 하나 얻은 게, 피해자분은 애월 하귀 택시에 어떻게 보면 등록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등록이 돼 있었고 집이 어딘지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기 하월 콜을 하면은 그냥 어디서 오세요라고 하면 집 앞까지 데려다 주는, 아까 말씀하신 거 들었죠? 대부분 애월은 집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여기 놀러 오는 데가 아니니까 놀았다가 애월로 그냥 이제 집 같은 데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단골이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날 전화를 애월 하기를 했다가 전화 콜을 취소했대잖아요. 난 그거 몰랐어요. 왜냐면 그게 밖에 어디에도 정보가 없었어요. 전화를 했는데 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해서 취소를 했다고. 근데 이 취소를 한 게 두 가지 경우라고 봐요.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면식범이라고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다른 택시를 타서 뭐 콜보다 먼저 왔으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고, 그건 진짜 모르겠거든요. 근데 자기가 원래 타는 택시를 취소하고 다른 택시를 타서 가느냐고 취소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차를 타고 이쪽 방향으로 온 건 사실이에요. 택시를 타려고 했던 게 맞으니까 그럼 분명히
만약에 택시 탔다라는 가정하에 택시를 탔으면 얘기하는 게 한 가지였을 거야. 구암리 가주세요. 자기 집 쪽을 얘기했겠죠. 구암리 가달라 라고 했는데 그냥 드는 생각이에요. 뭐 잠을 잤거나 좀 졸았거나 피곤해서 이제 좀 자고 있거나 이런 상황이어서 어떤 좀 뭔가 이상한 그 다음에 행동을 하다가 피해자가 잠든 줄 알았는데 혹시 잠들지 않아서 생기는 것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인 게 아니 그냥 혼자 그냥 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잤을 것 같다? 술에 너무 취해서 잔 게 아니라 그냥 술도 좀 마셨고 네, 그냥 좀 오면서 잠들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냥 드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는 길 동선 자체가 이 구암리 집에서 좀 더 가잖아요. 이제 하가리로 갈 거예요. 하가리로 갈 건데 고로네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피해자 시신이 있었던 곳. 근데 그곳까지 갈 건데 직진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직진 도로래요. 불과 5분 정도만 더 가면 5km 정도만 더 가면 있는 거리라서 그쪽이라면 일반적인 사람은 알 수 없는 곳. 임의동승을 한다면 임의동승이어도 이쪽에 사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외부인, 그러니까 렌트카로 외부인은 아닌 것 같아요. 외부인이 여기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애월 하위 쪽만 혹시 조사를 했나라고 했는데 아까 저희 우리 기사님은 완전 다른 데였잖아요. 다른 데였는데 저 기사님도 그때 당시에 DNA 조사를 했다라는 건 거의 다 조사를 했다라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동네에 왔는데요. 사실 참 마음이 그래요. 사건하고 관련이 없으면 네, 되게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네, 차가 흰 차라고 정확히 기억하시는 게 맞아요. 흰색 NF 소나타였어요. 그때 당시에 용의자가. 네, 되게 평온한 동네인데 당시에 피해자분은 예상해서 이곳을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냥 지나가셨을 거라고 보고 되게 평온한 곳인데 이 길 앞을 지나갔을 거라고 저도 보고요. 이제 여러분하고 저는 마지막 공간입니다. 시신이 있었던 그곳. 네, 시신이 있었던 그곳으로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왔어요. 여기에요. 여러분 지금 낮인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예. 이렇게 위에는 농토를 관리하시던 분이 있어요. 여기 일반 민간 농가입니다. 네, 일반 민간 농가라고 봐주시면 제일 좋고요. 여기 현장하고 다시 덮어놨는데 다시 덮어놨어요, 일부러. 네,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하도 왔다 갔다 할까봐. 근데 여기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 여기 있는 걸 관리하시는 분이 낮에 이쪽으로 오시다가요. 딱 계절이 똑같아요. 일반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면 농업 배수로가 이런 상태예요. 보이시죠? 네, 농업 배수로가 이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농업 배수로예요. 근데 지금 저기 덮어놨는데 이쪽입니다. 네. 그래서 이 농업 배수로에서 엎어진 상태로 우거진 네, 상태로 시신이 발견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되게 의문인 게, 그러니까 차량을 이제 우리 유출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차 반대편 저쪽 차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반대편 쪽으로 가면 사람을 끌어서 반대편까지 끌고 와야 돼요. 그리고 시신이 눕혀진 방향을 보면은 차는 반대쪽이 아니고 지금 제가 왔던 방향이 맞아요. 와서 그대로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대로입니다. 오른쪽으로 바로 문을 열고 바로 유기를 하고 덮어놓고 그리고 도주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저쪽으로 쭉 가서 마을 쪽으로 갔다는 거고 가로등은 있긴 한데 그때 당시는 모르겠고요. CCTV는 한 대도 없습니다. 아예. 그리고 주변에 지금 시간에도 사람은 없고 되게 한적하니까 새벽에는 사실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시신이 실종 8일 만에 거의 일주일 만에 발견됐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온도는 좀 춥습니다. 약간 좀 높은 지대고요. 여러분도 좀 그때 당시에 좀 말이 좀 많았었던 이유가 그거였잖아요. 당시에 말이 좀 많았던 이유는 직장의 온도랑 실제 외부 온도랑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아서 사망 추정 시간이 왔다 갔다 했는데요.
잠깐 손만 좀 넣어보겠습니다. 농업 배수로인데요. 여러분 굉장히 좁아요. 이게 얼마만큼 좁냐면 제 발 사이즈가 280 정도 나오는데 한 50cm 조금 넘는 것 같아요. 네, 50cm 조금 넘는 곳에 엎어진 상태로 확인이 되셨고, 그리고 하의는 벗겨진 채로 무스탕만 입은 상태에서 발견이 되셨습니다. 아니요, 앞으로 엎어져 계셨어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발견된 공간이었고요. 그냥 시간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피해자는 위에 당시 저녁에 먹었던 음식물 그리고 머리카락에 알코올 성분이 똑같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일날 사망을 했다는 게 맞아요. 그건 팩트예요. 당일날 사망했을 동선에 대해서 얘기하면 분명한 건 집에 가려고 했을 거고, 집 쪽 방향에서 더 와서, 지금 진짜 몇 분 거리도 아니에요. 방금 보셨잖아요. 금방 왔잖아요. 여기까지. 불과 몇 분이나 걸렸을까요? 되게 지금 천천히 운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와서 여러분이 보시는 저쪽 공간에다가 시신을 유기를 한 상태로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쭉 나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쪽 방향으로 나가서 돌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초등학교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 초등학교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 초등학교에서 핸드폰을 최종적으로 끕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이 마지막으로 위치가 확인된 데가 거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제일 궁금했던 건 지금 이쪽까지 시간이 40분이 걸리냐에 대한 문제인데, 시간이 40분이 걸리지 않았고 시간 텀은 20분에서 25분 정도 벌려져 있었어요. 20분에서 25분 정도 범행 행위 및 살인 행위가 벌어졌을 수 있을 시간이라는 게 하나 나왔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유기를 시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소지품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되는 딱 그 공간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와봤고 오늘 많은 분들에도 얘기 들었는데 좀 새로운 정보들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도 몰랐던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좀 놀라운 이야기도 좀 들었는데,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마지막으로 이동할 공간은 최종적으로요, 소지품이 발견되고 그 전에 초등학교 쪽입니다. 그 초등학교로 가서 여기서 몇 분 거리나 걸리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광령초등학교인가? 예. 광령초등학교까지 먼가요? 그렇게 멀 거리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럼 여기서 광령초등학교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가 광령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앞길이고요. 뭐 그냥 길 중간에도 차를 세워두는 곳인 것 같아요. 아마 범인입니다. 범인은 아마도 이쪽 근처에서 차를 세웠을 겁니다. 차를 세우고 피해자의 유류품들을 확인한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초등학교 내에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뭐 아니면 길거리에 세우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쪽에서 차를 세우고 아마 확인을 최종적으로 했을 것 같아요. 이제 피해자가 갖고 있는 유류품이 뭐가 있나 봤는데 그 안에 핸드폰이 있다는 걸 아마 확인했을 거고, 이곳에서 핸드폰을 껐습니다. 최종적으로 핸드폰 위치가 확인된 게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서 핸드폰을 끄고 최종적으로 좀 더 앞에 직진에 나가서 있는 이제 주민회관 옆에 있는 숲에다가 핸드폰을 버립니다. 핸드폰을 버리고 그렇게 해서 잠적을 하게 되고 유유히 사라지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하고 키워드 있는 공간 총 3곳을 한번 와봤어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느낀 건 지리를 절대로 모르는 사람은 아니다가 첫 번째, 지리를 잘 알고 있으며 분명히 사건은 당일날 결정났어요. 당일날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당일날 시신을 유기했고 모든 게 당일날 처리가 된 게 사실이에요. 여기까지 하나. 그리고 검찰, 경찰, 법원도 택시기사라는 건 인정. 다만 그 택시기사가 박 씨가 맞느냐라는 증거를 갖고 하랍니다. 당시에 박 씨는 에어르베 자신의 택시의 타코미터 기록이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쪽에 간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는 그런데다가 에어르베 아까 보셨던 시신 유기 장소 하가리 쪽에 CCTV에 차량 번호가 찍혔습니다. 차량 번호가 찍혔다라는 해서 요즘에 복원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당시에 박 씨는 이제 택시기사님들이 입는 옷을 입고 계셨는데
그 옷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나와 있는 실이겠죠? 그 실이 피해자의 옷에 오른쪽 무릎 그리고 오른쪽 어깨에 묻어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경찰은 여기에 있는 모든 결과를 다 이끌고 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구속 수사를 하기 위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넣었는데 법원의 판단은 택시기사인 건 알겠는데 택시기사 중에 이 옷을 입는 사람이 박씨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흰색 NF 소나타를 타는 게 박씨만은 아니잖아. 번호판에 박씨 차량은 알겠는데 그 차 안에 피해자가 탔다는 증거는 없잖아. 이걸 가지고 기각을 내렸습니다.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남은 퍼즐 조각은 당시에 이 씨가 그 차를 탔냐예요. 근데 오늘 우리도 좀 새롭게 알 사실은 뭐냐면 당시 이 씨는 애월 콜택시를 불렀고 애월 콜택시에는 집 주소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상태였는데 당시에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가 뭐 그냥 안 타겠다라고 취소를 한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가 일이 있어서 뭐 하면서 끊었다고 하는 거 보면 예상할 수 있는 건 누군가의 차를 탔다예요. 집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아니라는 걸 우리가 같이 봤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뭔가 타고 이동을 했다라는 걸 우리도 알 수 있게 된 건데 그 내용을 합쳐보자는 거죠. 검사, 경찰, 그 다음에 판사의 이야기를 합쳐보면 택시기사인 겁니다. 분명한 건 택시를 탔고 구암리 집으로 가자고 얘기를 했고 그 집을 지나쳐서 사람을 살해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을 강간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신의 하의를 벗긴 채로 좀 더 지나친 약 5분 거리에 더 지나가 있는 그 위에 시신을 버리고 유기하고 이곳에 와서 핸드폰을 끄고 좀 더 나아가서 최종적인 유류품까지 유기시키고 끝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와서 느낀 건데 더 느낌이 더 세지기도 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누구의 판단이 잘못됐고 누구의 판단이 나쁘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제3자, 다른 사람 이런 느낌보다 아마도 범인은 그 사람인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목격자도 필요합니다. 그 당일날 그 사람이 탔다라는 증거도 필요하고요. 그 사람이 여기에 탔다면 그럼 범인은 끝난 거죠. 잡은 거기도 하고요. 근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더 확인해보고 알아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기다려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직접 이 얘기를 다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현장에 왔고요. 박 씨는 이 사건이 2009년 발생하자마자 용의점에서 풀려나고 곧바로 육지로 왔습니다. 강원도와 경기도 쪽에서 다른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설해서 핸드폰을 써왔고 그리고 계속 숨어 살고 있다가 2월 달에 재수사가 들어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부턴 경북 영주로 거처를 옮긴 뒤 2015년 주민등록 말소까지 돼 있는 상태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다 심증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분명히 재판 실질 심사를 받으러 들어갈 때는 안 그랬잖아요. 기자들이 뭐 죄 뉘우칩니까 뭐합니까 라는 질문에 어떠한 답변도 없이 들어갔다가 나중에 구속영장 기각되고 나서 나왔을 때 했던 얘기죠. 나왔을 때는 한마디를 했으니까 자기는 모른다, 자기는 억울하다. 저는 그것도 의아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여러분과 제주도 보육교사 사건의 현장지에 각각 다 한 군데씩 와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어떤 느낌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새로운 정보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렸을 거라고 저도 몰랐던 걸 되게 많이 알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더 많은 정보가 들어가는 시간이었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저는 제주도에서 여기는 에어림입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